안녕하세요, 로파잉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부모님 손잡고 교문을 들어가면 교실에 친구들로 꽉 차 있었고 운동장에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운동회 날 줄다리기도 하고 졸업사진을 보면 수많은 페이지를 넘겨야 제 사진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습니다. 교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급식실도 있지만 올해 1학년이 이곳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방 얘기가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 0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중심가로 주변에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전교생이 600명인 중학교도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당초 이곳으로 배정됐던 5명의 학생이 해외로 가거나 다른 학교를 택하면서 입학 예정자가 0명이 된 건데요. 지방 소멸이 심각해지면서 서울 수도권의 신혼부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출산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인가 봅니다. 아파트 옆에 있는 학교인데도 아이가 없으니 전국을 봤을 때 입학생 0명이 초등학교는 무려 198곳입니다. 5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71%나 증가했습니다. 스타필드를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확실히 거리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서울 초등학교에서 입학생이 0명이 나왔다는 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선택이 이제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생은 29만 8,178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입생이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입학 예정자 0명인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38곳이었고 그 다음은 전남, 전북, 강원도 순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결혼과 출산, 주거, 교육에서 종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향후 5년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입학생 0명인 초등학교는 198곳이지만 10명 이하인 곳은 2138곳입니다. 작년에만 50곳이 폐교를 했는데요. 경제력 있는 젊은 부부들은 학군으로 가려니까 도시로 가지만 평범한 학부모들은 점점 없어지는 학교에 학생 수도 적으니 심각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는 오히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개교할 정도이니 지역마다 편차는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한쪽은 학교에 학생이 1900명이 있고 다른 한쪽은 입학식도 못하거나 나홀로 입학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할 사람이 사라진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 심각해질 경우 2030년대 초반에는 서울 수도권에서도 학교 통폐합이 될 것입니다. 주민센터부터 병원, 학교 상권까지 연쇄 붕괴가 되면서 아이가 없다는 건 동네에 미래가 없다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2040년이 된다면 생산 인구는 급감하게 되면서 고령자는 급증합니다. 연금과 의료, 복지 시스템이 이때까지 버텨줄지 사실 의문이지만 한 사람이 2명 또는 3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이고 1인당 내야 하는 세금은 많아지는데 혜택은 줄어들고 서민들의 불만은 폭발할 것입니다. 버블 붕괴보다 더 무서운 숙제가 바로 대한민국 집값, 부동산입니다. 일부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은 수요 자체가 소멸됩니다. 빈집이 증가하면서 일본 백은집처럼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나오지만 주변 인프라에서 밀리니 결국에는 유령 도시가 됩니다. 관리비와 세금 폭탄을 맞는 지방 임대인은 결국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청년 세대들이 연끌을 열심히 해주면서 비싼 집값에 이자까지 쳐서 계속 사줬지만 앞으로 이 많은 집을 사줄 젊은 청년들은 없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들어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미래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건 팩트이고 거리의 노인이 지금보다도 많아지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0명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이미 붕괴 중이고 수도권에 있는 중하위 대학 또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임금은 급등하니 생산성 저하로 한국을 떠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인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보더라도 황금 노조는 이제 기계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처럼 굵직굵직한 대기업은 한국을 떠나 정말 돈이 되는 곳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30대 중반 남자 10명 중에서
결혼한 친구는 3명, 그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친구는 단 1명입니다. 다들 결혼은 하고 싶지만 결국은 돈입니다. 결혼식도 돈이고 서울 작은 빌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 3억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지원 없이 20대 후반에 취업해서 학자금 대출 갚고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2, 3억을 30대 중반에 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저출산은 항상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집값과 커뮤니티 발달에 따른 비교 문화, 마지막으로 남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의무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 시대에는 외벌이가 당연했지만 이제는 남자 혼자 벌어서는 아이 교육비를 충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여자들은 맞벌이와 출산,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극악의 워라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삶의 질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삶의 질은 훨씬 낮아지니 다들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는 결혼지옥이나 금쪽이 이런 자극적인 프로그램으로 미혼들에게 겁을 주고 제재 없는 결혼시장의 횡포도 많은 문제가 됩니다. SNS의 발달로 프로포즈는 명품 가방과 함께 멋진 호텔에서 해야 남자를 잘 만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식도 돈을 아끼기 위해 뷔페가 조금 부실하거나 주차가 어려운 곳을 잡으면 계속 뒤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출산율 반등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저출산의 문제점을 은근 자주 얘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인데요.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이번에 재차 거론했습니다. 머스크는 한 나라가 바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질 때인데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체 출산율을 보면 세계 세대 이후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며 현재 규모의 3%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5명입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인데 이런 식으로 한국이 가게 된다면 향후 60년 동안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과반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2명이 입학한 곳도 많습니다. 이 아이 2명은 6년 동안 둘이서만 같은 나이 친구이니 체육시간 피구 한 번을 못하겠는데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학군지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저출산을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집값만 조금 잡혀도 출산율은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